이번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당뇨 확진을 받으셨다고요?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돼요. 나이가 어리고 젊으신 분이라면 더욱더 그러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혈당 관리하는 남자, 혈관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2형 당뇨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은 목수입니다. 제 첫 영상 보시면 제가 왜 목수가 됐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당뇨를 진단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초기에 대처해 나가야 할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시작하시죠. 당뇨 진단 받으시면 우울한 생각과 가족의 얼굴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에 눈물도 나시고 상심이 많이 크실 거예요. 저도 당뇨 진단받고 그랬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방법으로 순서를 밟아가야 할까요? 제 경우는 이랬었습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는데 정기검진을 해요. 보통 하는 게 위내시경하고 피검사, 소변검사 이렇게 같이 하는데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양호한데 공복 혈당이 수치가 170이 넘게 나왔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이건 아무리 봐도 당뇨인 것 같다고 내분비외과로 빨리 연결해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나 아직 덜 젊은데 당뇨? 당뇨라니 그랬었죠. 그리고 제가 정신 차리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합병증 검사를 받은 거예요. 다행히 혈압이 조금 높은 거 빼고는 다른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제 몸의 상태를 파악해보고 몸 상태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해주셨죠.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식이와 운동입니다. 그걸 시작으로 저의 당뇨와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당뇨 확진 시 어떻게 해야 할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권장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당뇨 확진 후 반드시 합병증 검사를 꼭 받으세요. 자기 몸 다른 곳에 합병증이 생기지는 않았나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병원은 피검사에서 혈당 높게 나왔으니까 처방받고 그 다음에 식이와 운동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 정도만 이렇게 처방해 주신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합병증 검사까지 권유를 거기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보통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머뭇거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필수로 받으셔야 해요. 당뇨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좀 표현이 좀 섬뜩하죠. 당뇨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오고 혈당이 높았었기 때문에 고혈당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합병증이 어딘가 있을 수 있어요. 고혈당에 이제 장기간 노출이 되면 주로 혈관이 망가져서 우리 몸 어느 곳에나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증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해요. 그럼 합병증 검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장기능 검사, 보통 피검사하고 소변검사 이런 걸로 단백뇨, 미세 알부민, 혈청 크레아틴, 사구체 여과일 이런 거 등등 해서 그 신장의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검사, 심전도 검사가 있어요. 심장 기능에 관한 검사고요. 치아, 치과 검진 받아보셔야 돼요. 주로 잇몸이고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복부나 하복부 그런 초음파 검사도 있고, 그리고 이건 중요한데요. 눈 검사입니다. 당뇨병성 그런 망막증이 있는지 제일 쉽게 빨리 오는 부분이에요, 눈은. 그리고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 검사가 있어요. 신경에 관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발 족부 검사가 있어요. 이런 것도 발에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피 검사와 소변만으로도 꽤 많은 항목을 볼 수 있으니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혈액 검사하실 때요, 꼭 C펩타이드, 보통 C펩이라고 부르는데 그 검사는 꼭 받으세요. C펩 검사는 인슐린 분비능 검사예요. 혈당을 낮추어주는 인슐린을 췌장에서 그걸 만들어내는데 그 인슐린이 얼마가 분비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검사예요. 1형인지 2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슐린 분비가 얼마인지는 꼭 알아야 돼요. 혹시 병원에서 아무 말 안 해주실 있거든요. 피 검사할 때 이거 꼭 요구해서 이것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의 분비능은 별로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1형하고 2형의 사이에 껴있는 1.5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GAD 항체 검사가 있습니다. GAD 항체 검사도 함께 받아보세요. 이 검사는 본인이 자가 면역에 의해 추후 1형 당뇨로 갈지 안 갈지 예측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양성과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며 특히 분비능이 떨어지는 1.5형 당뇨인들은 꼭 받아보셔야 해요. 저는 분비능이 별로 좋은 수준은 아닌데요. 약으로도 아직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하라. 당뇨를 가진 분들이 같은 목적으로 가입된 인터넷 커뮤니티나 인터넷 카페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홍보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었고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당뇨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통 가입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장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뇨 질환에 걸렸으니까 같은 질환으로 사람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음식 뭐 먹었는지, 운동 뭐 했는지, 혈당을 인증하신 분이 많아요. 관리하다 보면 정말 진짜 지치고 진짜 외롭습니다. 많이 우울할 때가 많아요. 그런 고충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자유롭게 당뇨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요. 서로 위로도 해주고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특히 다른 분들 관리하시는 글이나 사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동기부여,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실 수도 있고요. 혈당 인증하신 분들이 많아서 진짜 그거 자극이 꽤 많이 됩니다. 당뇨에 관한 해박한 정보 가지신 분도 엄청 많으시고요. 약 안 드시고 운동하고 식이해서 4점대로, 당화혈 4점대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시고요. 가끔 오프라인 같은 모임도 합니다. 글 자주 올리신 분 오프라인에서 직접 정모하면 실제로 보면 좀 신기해요.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주제가 거의 이제 당뇨에 관한 내용이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도전해 보시죠.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